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스닥TV입니다. 자, 2월달 첫째 주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증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도 두 번이나 걸렸고요. 오늘도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단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가 지금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회원이 지금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무료로 들으신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 오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 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유료연이 우선이니까 뭐 저희 VIP방이 우선이니까 일단 VIP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있을 때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이제 무료 카톡방이 연결되니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카톡방 주소를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증시가 도깨비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제가 끝나고 분석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을 안 보고 분석하는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야간 선물과 미국 야간 선물입니다. 미국 야간 선물이 0.1, 0.28 정도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지금 전날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이제 흐름을 보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에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분석을 이 시간에 분석해서 유튜브로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의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뭐 AMD가 17% 폭락하고 뭐 이제 미국의 퀄컴도 뭐 급등을 하고 반도체 지수 4% 빠지고 퀄컴도 마이너스 9% 빠지는 등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의 투매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죠, 하청업자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미국의 대기업의 반도체 섹터들과 함께 어깨를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렸잖아요. 종합주가지수를 5,300까지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늘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뭐 6%씩 빠지면 시가총액이 한 100조가 날아가요. 두 종목 때문에. 100조가 날아가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이 그 두 종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럼 지수를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나머지 시장들도 다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때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들어왔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깁니다. 상당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소외받은 종목들도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랑 관련 없는 종목까지도 동반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시 불안감으로.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또 일라일리 비만치료제 급등을 했는데 이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 빠져버렸어요. 국장은 지금 상당히 미국 시장에 지금 지주 없이 매일 업종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추천했던 뭐 포스코인데 포스코도 오늘 그나마 관리는 한 편입니다. 4만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미국 관세 25% 원상 복구 한미 안보 협의도 영향을 미친다 이래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한전산업이 오늘 그때 한전산업만 올라간 거예요. 정말 웃긴 게 이게 증시가 참 괴상망측한 게 한전산업이 올라갔으면 한전 KPX도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한전기술도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근데 원전도 이것만 갔어요. 원전은 뭐 한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현대건설 이런 것도 하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 나오는 자리는 아니어죠. 그만큼 이제 저 한전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 연휴 기간에 그 중국이 몰릴 것인가 이런 뉴스인데요.
제가 그게 방송에서 유차례 한번 유튜브에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설이에요. 다다음 주에. 그럼 중국 관광객 오겠죠. 그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와서 간 거죠. 그죠?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 뉴스가 그 중국 관광객들이 오늘 오게 된 게, 오늘 급등하게 된 게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는 몰릴 것인가. 이거 덕분에 이제 중국에도 올라간 거거든요. 중국 수혜점, 카지노, 면세점, 여행주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간 거지, 사후 해석이잖아요. 올리고 나서 뉴스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설 연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있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오늘 중국 애들 올라간 게, 오늘 좀 전에 뭐 중국 시진핑이가 한일령 해제, 3월달부터 한일령 해제한다, 이런 뉴스가 속보로 나와서 오늘 이제 뭐 중국 애들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한일령 때문에 뭐 그 일본의 규제를 심하게 해요. 뭐 비자 발급을 오늘부터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오겠다, 이 뉴스가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요. 25만 명 온다, 설 연휴 기간 온다는 뉴스는 이미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갈 데 없어서 이거 또 올려가지고 뉴스를 내버리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뉴스를 올리고 나서 종목이 간 게 아니라 종목 올리고 나서 뉴스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어떤 계기가 인해서 주가가 간 게 아니고, 이제 설 연휴가 그대로잖아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중국 관광객이 온대요. 관광객이 온다는 뉴스는 이미 저번 주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는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AND 여파로 코스피 3%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환율도 급등하고요. 그죠? 이런 뉴스는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죠? 삼성전자 SK 의존도예요. 지금 내려보시면 삼성전자 SK 의존도가 좀 심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심하게 표현이 되는데, 삼성전자 SK 의존도가 지금도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두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보면 거의 지금 한 35%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 2%, 20%, 그지? 한 34%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34%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종합주까지 3천까지만 찍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4%에서 25%밖에 안 됐어요. 전체 시장에. 그런데 지금 이제 5,000포인트 올리니 거의 한 10% 가까이 지분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떨어뜨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오늘 포함해서 5% 가면 이 시가총액이 어제 1000조였잖아요. 50조가 날아가요. 시가총액이.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한 6% 빠졌죠. 36조가 날아가고, 그리고 뭐 삼성 우선주도 또 당연히 그만큼 빠지겠죠. 5%. 뭐 한 5조 날아가요. 이것만 해도 벌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90조가 시총이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차지하는 대한민국 시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다 끌고 내려가요. 그렇죠. 올릴 때는 저거들끼리 올리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해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이 계속 바뀌죠.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경계했는데, 단기 테마들은 재료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종목들이 잘 갑니다. 잘 가고 잘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 재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업종의 종목은, 기관의 작업들이거든요. 이게 업종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시장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 애들이 돈이 없어요, 이제. 대출할 돈이 없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증권사 애들이 돈을 대출을 빌리잖아요. 돈이 없대요. 고객 딱금이 많이 늘죠? 1120조거든요? 그 신용도 계속 늘어요. 근데 지금 보면 2월 4일이거든요? 2월 4일 날에 고객 딱금이 확 줄었어요. 지금 100조예요, 100조. 지금 이틀 동안에 신용에 따른 이제 고객 딱금이 12조나 줄었어요. 그리고 신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신용 확 늘었어요. 30조 9천억이에요.
단 며칠 사이에 신용이 한 9천억 1조 가까이 늘죠. 확 늘죠. 이건 안 줄어요. 투매가 나야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탁금 대비해서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의존도가 조금은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조금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다음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삼성전자 뭐 10%씩 올리고 SK하이닉스 9%씩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놔둬놓으면 올해 지금 2월달이잖아요. 그럼 12월달 되면 뭐 삼성전자 지금 50만원 가 있습니까? SK하이닉스 뭐 200만원 가야 돼요? 이런 추세면 이런 식으로 가요. 10달 동안에.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조정을 좀 견조하게 받고 천천히 오랫동안 진득하게 갔으면 좋은 거지. 막 급등주처럼 소형주나 뭐 난리듯이 움직이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돌아오는 후폭풍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종합주가지수 이번 주가 떨어져서 사이드가 걸렸죠. 올라가서 사이드가 걸리고요. 조정 견제가 받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3%씩 떨어져요. 내일은 미국의 증시의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필히 뭐라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을 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어제 추천 종목이었던 유진로봇인데요. 방금도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어요. 유진로봇도 방금 프리마켓에서 급등했어요. 이게 어제 손절가가 29,800원이거든요. 그럼 그 저가가 29,500원 손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손절했으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손절도 막 엄청 깊게 막 들이고 있잖아요. 32,000 몇백원 사서 29,800원 손절이면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24,000원 손절하세요.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주가가 빠진 이유가 증시가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니까 동반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개미들 털어놓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 친구들이 조금 등락이 작았으면 이 친구가 주가 때문에 빠졌을까요? 안 빠진 거죠. 그래서 괘씸한 거예요. 저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작업대로 들어와서 분명히 들어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 종목이 매집 잘하고 흔드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실 본 거는 죄송한 생각하지만 저는 뭐 반대로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몇 문제를 보내드렸거든요. 죄송하게 뭐 손절하시면 다 빠르게 복구시켜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시장이 지금 대표가 시장을 잘못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고스탁 대표가 시장을 조금 잘못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 제대로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렇게 손절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손절은 뭐 28,800원 설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뭐 25,675원 이거 깨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수익 낚은 거겠죠. 그러면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또 주식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매매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시장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금요일 시장은 기관들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거나 기관들 좋아하는 종목들 자기 위주로 올리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세가 지금 업종 위주다 보니까 업종 위주로 올라가니까요. 종목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신규주들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신규주들 되게 되게 빨리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신규주는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 이래 보도록 하고 내일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증시 흐름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친구로 봐야 되거든요. 소외를 받았던 친구로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보는 종목들 업종은 다 뭡니까? IT, 조방원전 이런 걸로 보죠.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그지? 플러스 현대차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뭐 있을까? 제가 참 농심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 종목은 K푸드 관련 종목이 하나고요. 지금 한국에 관련해서 K푸드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죠? 한국 K푸드에 관련했던 부분들을 많이 삽니다. 외국의 관광객들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전에 캐드왕 관련해서 시세 흐름이 대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저희가 한번 예전에 들어가서 한번 먹고 또 복수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이제 기술적 반등이 242평선 정도 지지선 여부 보이고요. 골든 크로스 발전돼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형성되는데, 지금 섹터 중에서는 보면 IT를 제외하고 봤을 때 뭐 새로운 우리 업종이 없을까? 그러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새로운 돌파구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K컬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손절가는 정도 설정하고, 손절은 작고 수익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간은 한 달 정도 드리는데, 이게 지금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섹터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막 임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좀 올라오면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인 쪽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K푸드 관련해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농심이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식품 테마들, 이런 애들도 이제 K컬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캐대원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라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실적이 대입해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는데, 1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요것만 좀 돌파하는 50만원까지는 보고요. 1차 목표가는 한 40만 1, 2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여기 물려있거나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 계시면 여윳돈 있으면 추가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요. 손절은 요만큼 설정하고 수익 이만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달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드리겠고, 이거는 내일 정도 들어가면 한 42만원 이하, 41만 천에 42만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인들 여윳돈 있으면 좀 좋습니다. 1차 손절가는 한 36만원 정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50만원, 2차 목표가는 65만원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도 사상 최고치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였지?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농심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굳이 안 사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KG 모빌리티를 좀 넣어놨어요. KG 모빌리티도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친구도 지금 KG 모빌리티도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종목들이 좀 올라온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그렇죠. KG 모빌리티, 이제 뭐 스포츠 유틸리티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 쌍용차를 인수를 했던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지금 서브차 쪽에서 실적이 지금 상당히 개선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손절가 설정하고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량 시세 한번 급등했는데 역시나 241평선 돌파를 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난히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런 애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걸 안 볼 필요 없어요. 개인들이 좀 사고 있다는 부분이 없잖아,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재료성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서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굳이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도 이제 부동산 섹터들, 또 내일 삼표 시멘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삼표 시멘트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 섹터들이 되게 많이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보락을 이거 꼭 사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략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방. 그런데 이제 경방도 오늘 산 걸 찍었어요. 이것도 지금 삼표 시멘트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고, 내일 삼표 시멘트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방 이제 보면 경방하고 SG 또 세계물산도 상가갔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울의 부동산에 이제 땅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신도리코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이마트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내에서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어제 뭐, 그게 뭐였지? 뭐였지? 어제 간식에 보자 했던 세이브존. 세이브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뭐 번개불에 콩 뽑듯이 들어왔다 말았는데, 네, 이런 친구들도 한번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부동산 섹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애들도 여전히 아직 흐름을 양호한 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단독 25% 관세 은상 복구를 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로 25% 관세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애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쓰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하면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미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0% 관세 때리겠다. 이런 또 부랴부랴 우리나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원전이었고 그래서 원전이 급등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관세 협상은 일종의 이제 쇼맨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또 재차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뭔가 우리가 투자하는 쪽으로 잡힌다면 재차 한 번 더 자동차 부품 애들도 크게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것도 저것도 어중이 또중이 아니에요. 내일도 뭐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크게 급등량이 심한 거 아니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고 있다가 끝나는 걸 보고 시장을 들이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뭐 시장이 급등했다거나 뭐 지금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뭐 그렇게 형성이 되면 내일 시장은 또 다르게 잡히겠죠. 이 점은 좀 감안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내일도 만약에 금요일이면 장세가 어수선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신규 상장애들이 잘 들어와요. 신규 상장애들.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이 잘 들어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우크라 제거는 지금 대동금속이 상한가를 갔는데 대동기가 상한가 갔다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대모 급등했다 빠지고 전신건설로봇 급등했다 빠지고 정말 정신사납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완전히 스캘핑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문자를 받고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 제거는 트럼프와 그 다음에 젤라스키, 그 다음에 푸틴과 잘 협상을 해서 휴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재료가 계속 살아나지 않을까 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또 떨어져요. 우크라는 저희가 매번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협상이 잘 진행해야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잘 체크를 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농심은 좀 시장과는 별개의 종목입니다. KG 모빌리티도 IT 조방원전 지화나 이런 애도 좀 다른 종목이에요. 부동산 섹터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종목을 다른 종목을 좀 뽑아놨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좋은 것 중에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합니다. 오늘 고가 원재료에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 시스템 보세요. 어제 고가 왕창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주항공 이런 건 물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주항공도 계속 추격해서 하지 말았거든요. 다 몰려버리거든 말이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요. 어쨌든 내일은 또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 세력일이나 기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영역이죠.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싸게 사시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서 고점에서 팔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다시 또 다른 종목 잡아가시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제일 좋다. 그렇게 저는 이제 회원님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VIP 가입 원하시는 분 언제나 환영입니다. MTN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또 친절하게 또 저희 관리자분이 다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